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해 보건공사가 시작된 옛 전남도청 보건사업의 청사진이 공개됐습니다. 현재 공정률 26%인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해 1년 뒤에 복원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한 해 8조 원이 넘는 광주시 예산을 관리하는 시금고 지정을 놓고 광주은행과 국민은행이 4년 만에 재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협력사업비 규모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치열하게 맞붙고 있는 영광군수, 곡성군수 재선거 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다음 달 3일부터 시작됩니다. 본인 소유 땅에 난 길로 다니지 말라며 땅 주인들이 가로막는 바람에 전국 곳곳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한 마을에서 주민들이 십시일반 기부해 농기계가 다닐 수 있는 길을 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최후 항쟁지였던 옛 전남도청 보건사업공사가 한창입니다. 보건사업은 내년 10월에 완료돼 공개될 예정인데요. 1년을 앞두고 어제 도청 보건계획안이 공개됐습니다. 김영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광주 시민들이 최후까지 전두환 일당에 맞서 싸웠던 옛 전남도청입니다. 지난 2015년 옛 전남도청 일부를 허물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5월 단체를 중심으로 5.18의 상징적 공간을 복원해야 한다는 요구가 강하게 일었습니다. 이곳은 5.18의 마지막 항쟁지이다. 구 전남도청을 온전한 5.18 기념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우리의 뜻은 이미 천명된 바 있다. 우리는 이곳을 지킬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결국 전남도청을 80년 당시의 모습대로 복원하자는데 합의가 이루어졌고 지난해 8월부터 공사에 들어가 현재는 공정률 26%입니다. 내년 10월 완전한 복원을 앞두고 추진단이 청사진을 시민들에게 공개했습니다. 전남도청을 5월 정신의 계승과 또 세계적 확산을 위한 충실한 원형 복원을 추진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복원 사업의 핵심은 5.18 당시 치안과 의료, 봉사활동을 벌였던 그날의 흔적을 되살리는 것입니다. 도청 회의실과 도경 민원실은 복합 문화 공간으로 단장하는 동시에 도청 회의실 지하에 시민군 무기고를 재현 시민군의 활동상을 조명합니다. 복원의 핵심인 전남도청 별관은 방문객 편의 제공 시설과 함께 도청 역사를 담은 전시 공간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특히 광주 시민들 시신이 안치됐던 상무관에는 상설 추모 공간이 마련돼 당시 시신 관리와 추모 과정을 대형 슬라이드로 연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 등은 당시 언론 통제 역할을 했던 언론검열관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언론검열관실이 복원되면 세계에서 유일한 언론 통제 현장으로 남아 민주주의를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역사적 교육적 공간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옛 전남도청 복원추진단은 오는 11월 실시 설계를 마칠 때까지 공청회를 통해 의견 수렴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자리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하게 좀 수렴을 하고 현실적으로 반영하고 역사적 서사가 검증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사회가 오랜 시간 동안 갈등하고 고민한 끝에 마련한 원형 복원 사업인 만큼 1년 뒤에 공개될 전남도청의 모습에 관심이 쏠립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한낮에는 덥다가도 해가 지고 나면 급격히 쌀쌀해지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 기온은 20도를 밑돌면서 비교적 선선하게 출발했는데요. 한낮 기온 28도로 어제만큼이나 덥겠습니다. 기온 변화가 큰 환절기인 만큼 세심한 옷차림으로 체온 조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옅은 구름이 조금 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 많이 지날 수 있겠고요. 이른 오전 전남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낄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전남 동부 지역에서는 오늘 오후 들어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5에서 20mm가량의 약한 비가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8조 원이 넘는 광주시 예산을 관리하는 시금고 지정을 놓고 광주은행과 국민은행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4년 만에 재대결 결과는 다음 달 초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윤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광주시 예산은 8조 2천억 원이 넘습니다.
이 많은 돈을 맡겨두고 뺏쓰는 곳이 광주시 금고입니다. 지금은 광주은행이 1금고, 국민은행이 2금고로 지정돼 있는데 올해 말이면 약정 기간이 끝납니다. 내년부터 4년간 광주시 예산을 맡아 운영할 금고 지정 절차가 본격화했습니다. 이번에도 광주은행과 국민은행이 예산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1금고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금고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구성이 된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평가를 위해서 날짜를 정해서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 항목은 크게 5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신용도와 재무구조는 시중은행인 국민은행이, 시민이용 편의성은 지방은행인 광주은행이 앞선 것으로 평가됩니다. 승패는 결국 협력사업비 규모에서 판가름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번에 이제 뭐 보이진 않지만 좀 뜨거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4년 전엔 40억을 제시한 광주은행이 1금고, 20억을 제시한 국민은행이 2금고로 지정됐습니다. 과거의 경험과 최근 심화하는 자치단체의 재정난을 감안하면 두 은행도 협력사업비 규모를 4년 전보다 높여서 제시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 금고를 한 번도 내준 적이 없는 지방은행의 자존심과 대한민국 넘버원을 자처하는 시중은행의 자부심 대결도 제한금 경쟁에 불을 지피는 요소입니다. 양보할 수 없는 이 대결의 결과는 10월 상순에 나올 걸로 보입니다. 광주시는 다음 달 초 금고 지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뒤 곧바로 평가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때 기금을 주로 관리하는 2금고도 결정하는데 2금고 지정에는 국민은행과 농협,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등 4곳이 신청서를 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10월 재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각 정당 후보자들이 어제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은 하나같이 군민을 위한 군수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10월 재선거 후보자 등록을 시작한 첫날, 오전 9시가 되기도 전부터 후보자들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들고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았습니다. 3강 후보들은 자신이 적임자임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세일 예비후보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시대를 만들겠다며 기본소득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을 견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에서 민주신영을 분열했던 세력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그렇게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후보인 장현 예비후보도 자신의 경력과 경험을 국민을 위해 사용하는 그러면서도 투명한 후보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국민에게 120만 원의 행복기금을 지원하겠다는 장 후보는 변화를 바라는 지역민들의 열망이 폭발 직전에 이르렀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분위기로는 뭐 할만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역민들이 변화를 바라는 물결이 마치 화산이 폭발하기 직전에 마그마가 끓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하고 지역 민심을 다져온 진보당의 이석하 예비후보 역시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군수가 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마을 요양원 제도를 도입하고 영광에는 아직 없는 어린이 공공심야병원을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군민이 군수다라고 기치를 내걸었습니다. 그런 만큼 군민이 주인이 될 수 있는 영광,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국민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군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곡성군수 후보인 민주당 조상래 예비후보와 조국혁신당의 박웅두 예비후보 역시 아침 일찍 후보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조 후보는 곡성군민 기본소득 50만 원 지급, 농어촌 마을택시제 도입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고 박 후보는 곡성 행복지원금 100만 원과 마을요양원 설립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국민의힘 최봉희 후보는 책임 있는 집권여당 후보로서 인구 소멸 극복과 양수발전소 수립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 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승희 영암군수에 대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우 군수의 아내도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우승희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 군수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이중투표 등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수사 무마 명목으로 5억 원대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광주 지역 변호사가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김희석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해당 변호사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지역의 은행 부실대출 수사에 연루된 사건 관계인들로부터 5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광주에서 뺑소니 사망 사고를 내고 달아난 외제차 운전자가 이틀 만에 서울에서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어젯밤 9시 50분쯤 서울 강남구에서 외제차 운전자인 32살 김모 씨를 긴급 체포해 광주로 압송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4일 새벽 3시 10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의 한 도로에서 외제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20대 여성을 숨지게 하고 남성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또 김 씨가 도주할 수 있도록 도와준 오모 씨도 검거하는 한편 김 씨에 대한 음주운전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감귤 재배 농가의 해묵은 골칫거리였던 감염병 방제에 획기적인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세균을 잡아먹는 바이러스를 활용한 방법인데 어류질병 방제에도 기술 적용이 가능해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전망입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물병 모양의 실험 용기 안에 희뿌연 용액이 담겨 있습니다. 1억여 마리의 세균이 섞인 이 용액에 미량의 바이러스를 투여했습니다. 세균을 섞는 배양액에 바이러스를 접종한 지 5시간이 지났습니다. 혼탁했던 세균 배양액이 투명하게 변했습니다. 국립호남권 생물자원관 연구팀이 토양 분석을 통해 2년여의 연구 끝에 찾아낸 이 바이러스는 감귤 궤양병의 원인균을 없애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제주 13,900헥타르의 감귤 농지에서 발생하는 궤양병 피해율은 6% 안팎. 효과도 뛰어난 데다 친환경 방제가 가능해 감귤 재배 농가에 시름을 덜어줄 전망입니다. 궤양병이 열매까지 옮기면은 이제 보기가 흉하다 보니까 상당히 약재가 없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게 개발이 되면은 상당히 좋을 거죠. 우리 농가들 입장에서는. 연구진은 또 어류질병 원인균의 하나인 비브리오균을 억제하는 데도 이 기술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을 일으키는 비브리오균을 타깃하는 박테리오파지를 분리하고 이것을 활용해서 항생제를 대체할 수 있는 파지 테라피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신종 파지 테라피로 이름 붙여진 이 기술은 상용화 단계를 통과하면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광양시가 2차 전지산업 자원순환 생태계 완성을 통해 미래 첨단 산업 도시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회발전 특구 지정을 계기로 2차 전지 산업과 관련한 국내 허브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시 옥정로의 한 폐자원 활용 공장. 최근 이 공장에 철 스크랩과 함께 2차 전지 폐배터리의 재활용을 위한 공장이 준공돼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배터리 생산품에 대한 전처리 공정으로 블랙 파우더를 추출해낼 수 있는 2차 전지 재활용 공장은 광주 전남 지역 내에서 첫 번째입니다. 이 업체의 연간 2차 전지 재활용 처리량만 24,000톤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광양 지역 내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은 주식회사 포스코 퓨처엠을 포함해 모두 12곳입니다. 5조 원대에 이르는 민간 자본이 투입돼 2차 전지의 핵심 소재인 양극재와 음극재, 전구체 등 생산 공장과 함께 2차 전지 완성품 생산 공장들이 활발하게 가동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2차 전지 재활용 공장까지 가동되면서 광양은 이제 2차 전지 소재 완성품 생산에 대해 제품을 다시 자원화하는 완전한 자원순환의 체계를 갖추게 됐습니다. HY 크림메탈의 원료를 공급하게 될 전처리 시설로서 광양 ENS가 밸류 체인에 가담하게 됨으로써 이제 조금 더 표현을 강화시키자면 풀 밸류 체인이
완성이 되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는 이 같은 국내 최대 규모의 2차 전지 산업 순환 생태계 구축을 통해 고용 창출 효과만 2,200여 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후발전 특구 지정을 새로운 발판으로 차세대 2차 전지 산업의 새로운 국내 거점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공고히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철강 산업에서 2차 전지라는 실질적인 기업이 투자를 이루어지고 있어서 광양시의 어떤 산업 구조라든지 아니면 앞으로의 미래는 결과적으로 2차 전지나 수소 산업을 통해서 산업이 발전하고 고용도 이루어질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철강 항만 중심의 산업도시 광양시가 이제 2차 전지를 중심으로 한 지속가능한 첨단 산업도시로 과감한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국내 최대 문화 콘텐츠 전시회인 2024 광주 에이스페어가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개막했습니다. 오는 일요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IP의 변주와 다양한 콘텐츠의 탄생을 주제로 세계 30개 국가에서 방송과 애니메이션 등 400개 콘텐츠 기업이 참가했습니다. 올해로 19회째를 맞는 광주 에이스페어는 콘텐츠 관련 전시 행사 가운데 유일하게 세계 전시연맹 등의 인증을 획득한 국내 최대 문화 콘텐츠 전시회입니다. 광주에서 전국 3,500번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이 탄생했습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주식회사 ANA 김한나 대표가 최근 1억 원 이상 고액 기부를 실천해 전국 3,500번째, 광주로서는 180번째 회원이 됐습니다. 아너소사이어티는 1억 원 이상 기부를 했거나 5년 이내 기부를 약정한 개인 고액 기부자를 뜻합니다. 배추 품귀 현상에 김치로 수요가 몰리면서 김치 공장들이 배추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사를 망친 농민들은 배추값이 올라도 더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배추 재배가 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습니다. MBC 충북 허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농협이 운영하는 김치 공장입니다. 40톤을 저장할 수 있는 배추 보관 창고가 텅 비었습니다. 바로 옆 다른 창고도 10%밖에 배추가 남지 않았습니다. 예년 이맘때 매일 5톤 차량 4대 분량이 들어왔다면 올해는 1대 분량도 채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루에 한 차 쓸 물량밖에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공급하는 게 일반 소비자한테 공급하는 게 너무 힘들고 배추 한 포기가 2만 원까지 올라가면서 주문은 쇄도하고 있는데 배추가 없어 김치를 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협 김치 온라인몰에 들어가 보니 14개 종류 배추김치 가운데 13개가 일시 품절입니다. 현재 5kg 포기김치만 주문할 수 있는데 순차적으로 배송되니 여유 있게 기다려달라는 당부가 적혀 있습니다. 열리자마자 마감이 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배추 수급 상황이 안 좋아서 사실은 판매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매일 조금씩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거죠. 이 김치 공장에서는 배추밭에서 직접 배추를 수확해 오고 있는데 배추밭에 나가보니 당장 수확할 수 없는 배추가 많습니다. 폭염에 배추를 3-4번까지 다시 심었기 때문입니다. 시들어가지고 물 안 주고는 못 베기고 뽑아보면 뿌리가 하나도 없어요. 다시 심은 모종은 먼저 심은 것과 자라는 속도 차이 때문에 결국 수확하지 못하고 버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추값이 아무리 올라도 농사를 다 망친 농민은 손해가 막심합니다. 특히 정부가 중국에서 배추를 수입한다는 소식에 걱정이 앞섭니다. 정부 돈을 풀어서 수입을 해 그러는데 농민들은 더 피해를 봐요. 그러니까 수량은 줄었는데 가격은 안 올라가고. 농민들은 올해 같은 역대급 폭염이 반복되면 결국 농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에 강한 품종과 신규 농법을 배추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낮은 생산 단가 때문에 변화가 더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본인 소유 땅에 난 길로 다니지 말라며 주인들이 가로막는 바람에 전국 곳곳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제주의 한 농촌 마을에서도 비슷한 분쟁이 일어날 뻔했는데
주민들이 자신들의 땅을 십시일반으로 기부해 농기계가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제주문화방송 조인호 기자입니다. 농촌 마을 주민들이 신나는 풍물놀이를 하면서 돌담길 사이로 걸어옵니다. 마을의 농경지 사이로 널찍한 새 길이 개통된 것을 축하하는 행사입니다. 새로 만든 농기계 경장로는 길이가 516m에 폭이 5.9m. 큼직한 농기계들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길이 없어 애를 먹었던 농민들은 한시름을 덜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도 5m90인데 너무 좋아갖고 이거 트랙터도 편안하게 다니고 그전에는 트랙터 한 대 세우면은 차가 진입을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트랙터 옆에 세워도 농사용 차로도 지나다닐 수 있고. 농기계 경장로를 만드는 데 쓰인 땅은 3,000제곱미터. 땅 주인 15명이 자기 땅에서 10분의 1 정도씩을 떼어내서 제주도에 기부했습니다. 오래전부터 다니던 농로를 땅 주인이 가로막아 쓸 수 없게 되자 고심하던 주민들이 힘을 합쳐 새로운 길을 만든 것입니다. 여기 이제 참여하신 분들이 막상 하려니까 땅 한 평이 들어가고 나는데 예민했습니다. 그거를 조율을 했죠. 이처럼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었던 데에는 지난해 제정된 농기계 경장로 설치와 관리 조례가 근거가 됐습니다. 조례에 따라 농민들이 땅을 기부하자 제주도가 도로 개설 비용 3억 6천만 원을 부담했습니다. 보통 20-30년 걸립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지방재정 확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농지 소유자 스스로 하는 게 제일 빠르다. 농촌마을 주민들과 행정기관이 처음으로 힘을 합쳐 만든 농기계 경장로가 주민 불편을 개선하면서 갈등도 해소하는 모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르입니다. HD 현대중공업 노사가 올해도 추석 전 타결에 실패했습니다. 10여 년 만에 조선업 호황이 오히려 노동조합의 기대치를 높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다음 달에는 국내 조선업계 노동조합이 공동 총파업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울산문화방송 이다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석 전 임금과 단체 협상 타결에 실패한 HD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다시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지난달 28일부터 이미 6차례 부분 파업을 벌인 노조는 이번 주에도 2차례 파업을 더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의 노사 갈등이 불황 속 경비 절감을 원하는 회사와 이를 막기 위한 노조의 갈등이었다면 올해는 양상이 조금 다릅니다. 10년 이상 지속된 불황 기간, 억눌려왔던 노동조합의 요구가 모처럼 찾아온 호황기에 터져나오며 입장차가 커진 겁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못 받아왔던 허리 졸라매었던 임금 부분을 이제는 제대로 받겠다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반면 회사 측은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은 아직 발생하지 않고 있다며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장과 노동조합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며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지난 5일 1차 제시안의 노조에 건넨 이후 호소가는 20일 넘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정은 긴 불황의 터널을 빠져나온 조선업계 전체가 공통으로 겪고 있는 현상입니다. 삼성중공업을 제외한 조선업계 전체가 임단 여부로 몸살을 겪고 있는 상황. 실제 이들 노동조합은 투쟁 장기화를 염두에 두고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금속노조 차원의 공동파업과 현중그룹 조선 3사 공동파업 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측의 성실한 답변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10월 말까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모처럼 찾아온 호황에 오히려 몸살을 앓고 있는 조선업계가 절충점을 찾지 못한다면 곳곳에서 생산 차질도 빚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MBC 뉴스 이다은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식량 안보와 기후위기, 도농 격차 대응이라는 새로운 인재상을 발표했습니다.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그제 이 같은 인재 육성 비전을 선포하고 식량과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도록 내부 구성원 역량 교육부터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철인 3종 경기 협회가 주최하는 2024 아이언맨 구례 코리아가 오늘부터 나흘간 열립니다. 이번 대회에는 33개국 72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하며 수영과 사이클, 마라톤 등 3개 종목, 총 226km를 17시간 이내에 완주하는 상위자에게 2025 아이언맨 월드 챔피언십 출전권이 주어집니다. 한낮에는 덥다가도 해가 지고 나면 급격히 쌀쌀해지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출근길 기온은 20도를 밑돌면서 비교적 선선하게 시작했는데요. 한낮 기온 28도로 어제만큼이나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기온 변화가 큰 환절기인 만큼 세심한 옷차림으로 체온 조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옅은 구름이 조금 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종일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 많이 지날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만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후 들어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소나기로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가량입니다.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 18도에서 19도 분포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30도를 조금 밑도는 수준으로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일교차 10도 이상으로 크게 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보성의 현재 기온 17도 보이고 있는 반면 한낮 기온 28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 동안에도 대체로 날은 맑겠고요.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